단 10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운용할 기회가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최근 증권사 앱을 열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화면 앞에서 허탈하게 탄식하셨을 겁니다.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 상품, 판매 시작 버튼이 눌린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온라인 물량이 모두 동났습니다. 남은 건 청약 취소 물량을 기다리는 대기 순번뿐이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급박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수익률이 높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현상에서 15년 동안 경제 현장을 누비며 본 가장 서글픈 공포의 뒷모습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펀드를 안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 상품이 그렇게 매력적인 걸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가진 돈을 어디에 묻어두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은 불안감에 등 떠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를 달리는 말 위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뒤처질지 모른다는 강력한 공포, 즉 포모, FOMO입니다. 시장의 급등세 속에서 나만 낙오자가 될 것 같다는 그 조급함이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1초처럼 느끼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를 돈을 버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든 손실을 보지 않겠다는 지독한 방어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파도가 우리 집 대문 앞까지 들이닥친 지금 평범한 직장인의 지갑은 얇아질 대로 얇아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라는 커다란 우산이 등장하죠. 사람들은 정부가 보증한다는 그 문구 하나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정부라는 구명조끼만 입으면 절대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셈입니다. 물론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저 역시 치열한 시장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불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15년간 여러분의 곁에서 경제를 분석하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시장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군가 내 손실의 일부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나설 때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신이 잡으려 하는 그 펀드가 과연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든든한 방패일까요? 아니면 당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마신 달콤한 마취제일까요? 우리는 지금 잃지 않고 벌고 싶다는 어찌 보면 신기루와 같은 꿈을 쫓고 있습니다. 정부가 20%를 지켜준다는 그 문구에 환호하기 전에 도대체 그 20%라는 숫자가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정부의 자비로운 보조금이 아니라 시장의 냉혹한 파도 속에 던져진 차가운 자본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고 있는 그 안전장치의 실체를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리스크를 하나하나 벗겨보려 합니다. 과연 정부의 보증수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완벽한 방패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보증의 숨은 이면을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방금 전까지 가졌던 조급함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치명적인 함정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손실의 20%를 우선 부담하겠다는 그 문구, 참 매력적이죠? 마치 실패해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다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이런 친절한 투자가 정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20%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정작 놓치고 있는 진실은 이 펀드가 결코 개인의 손실 20%를 무조건 메워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펀드 전체 자금의 흐름 속에서 정부 재정이 앞장서서 방패 역할을 할 뿐, 시장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그 방패가 과연 여러분의 계좌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펀드는 정부 재정과 국민의 자금이 한데 섞여 거대한 모펀드를 이루고 그게 다시 10개나 되는 자펀드로 나뉘어 운용되는 구조입니다. 즉, 내 돈이 개별적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펀드라는 거대한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셈이죠. 배가 침몰하기 시작할 때 정부가 먼저 물을 퍼내겠다고 나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배 전체가 거친 파도에 휩쓸려 뒤집히는 상황이라면 그 우선 부담이라는 안전장치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더구나 이 상품은 1등급 고위험 투자 상품입니다. 원금 보장은커녕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가혹하게 무너질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20%의 한계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 상품에 앞다투어 달려들까요? 그건 바로 정보라는 이름이 주는 심리적 마법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분석하기보다
국가가 보증한다는 명분에 기대어 불안을 잠재우려는 경향이 있죠. 마치 튼튼한 요새에 들어온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높은 파도를 견뎌야 하는 작은 나무배에 올라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면 갑자기 가입하고 싶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래도 20%라도 지켜주는 게 어디냐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 이런 조건부 안전은 투자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정부의 보증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흥행에 휩쓸리는 건 눈을 감고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위험을 충분히 감당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부가 손실을 봐주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 펀드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황금수갑이라 불리는 5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펀드에 돈을 넣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5년 동안 시장의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된 채 발이 묶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5년 동안 묶어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치명적인 문턱과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리스크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장에서 왜 이 상품이 단순한 펀드가 아니라 여러분의 유동성을 가둬버리는 올가미가 될 수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눈앞에 놓인 두터운 문턱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펀드,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연간 1억 원이라는 한도도, 5년이라는 긴 장기 투자도, 무엇보다 1등급 고위험 상품이라는 무시무시한 꼬리표가 붙어있죠. 여기에 투자 성향 분석이라는 관문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높은 진입 장벽이 사람들의 승부욕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우니 정부가 더 확실하게 관리하겠지? 라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턱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이 상품이 여러분의 자산을 아주 깊고 어두운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가입하려는 분들을 보면 마치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수험생처럼 진지합니다. 내 돈을 맡기는 일인데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한번 자문해보세요. 내가 이 펀드에 가입하려는 이유가 정말 이 상품의 구조를 완벽히 이해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저 정부가 검증했다는 신뢰의 편의점에 몸을 맡기고 싶은 건가요? 투자 성향 분석 결과가 적합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곧 이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그저 여러분이 가진 자산이 사라져도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정부 인증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입에 물고 그 뒤에 숨은 쓴 알약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등급 고위험 상품은 말 그대로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이 반토막 날 수도 그 이상 쪼그라들 수도 있는 공격적인 투자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금 통장에 돈을 넣듯 마음 편히 청약 버튼을 누릅니다. 투자의 본질은 확률을 계산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저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신화에 기대어 분석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일까요? 문턱을 넘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자산 운용의 세계죠. 여러분이 어렵게 관문을 통과해 들어간 그곳이 과연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줄 황금알을 낳는 보금자리일지 아니면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파도에 휩쓸려 다녀야 하는 작은 뗏목일지 그 실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는 방패를 들었지만 정작 그 방패를 뚫고 들어오는 칼날은 여러분의 계좌가 직접 맞아야 하니까요. 이 높은 문턱 뒤에 숨겨진 진짜 리스크를 깨닫고 나면 아마 지금의 흥분은 차가운 냉정함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거대한 장막을 걷어내 볼까요? 이토록 많은 사람이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에 현혹되어 앞다투어 줄을 서는 이유. 그 이면에 숨겨진 숫자의 마법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바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익률의 실체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며 우리를 이 펀드로 유혹하는 걸까요? 그 달콤한 숫자들이 과연 여러분의 미래를 얼마나 밝혀줄지, 아니면 그저 세금 공제라는 덫에 여러분을 붙잡아두려는 전략인지 다음 장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쫓는 그 40%의 소득 공제, 과연 정말 이득일까요? 이제 숫자의 마법에 홀린 정신을 가다듬고 냉정하게 현미경을 들이대 봅시다.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 공제, 여기에 9%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니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죠.
세금을 아끼는 것은 곧 수익을 올리는 것과 같으니 이만한 혜택이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인가요? 혹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은 정말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당근을 먹기 위해 여러분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이 펀드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돈을 묶어둬야 합니다. 5년 뒤에 자산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과연 세금을 조금 아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금 몇 푼을 지키려다 원금 자체가 쪼그라드는 상황.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세금의 역설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을까요? 그건 단순히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니 어떤 식으로든 돈을 묶어두고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투자자로서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정부의 정책 목표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인질로 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40% 소득공제가 주는 만족감은 당장의 연말정산 서류에서나 느낄 수 있는 짧은 기쁨일 뿐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의 자산이 얼마나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라는 껍데기에 가려진 펀드의 내실, 즉 운용사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이길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혜택은 그저 여러분을 붙잡아두기 위한 매혹적인 미끼에 불과합니다. 가끔은 세금을 다 내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는 상품이, 세금은 아껴주지만 수익은 마이너스인 상품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절세라는 단어에 마비되어 정작 투자의 가장 기본인 자산 증식이라는 목표를 잊곤 합니다. 지금 이 펀드에 가입하려는 이유가 정말 수익에 대한 기대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저 남들이 다 하니까 혜택이 좋아 보이니까 하는 막연한 마음인가요? 후자라면 지금 당장 가입 버튼에서 손을 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절세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더 무서운 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감수해야 할 치명적인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의 포기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현금은 곧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스로 차단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황금 수갑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의 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왜 이 올가미를 씌우려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5년일까요? 이제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바로 5년 환매 불가라는 황금 수갑입니다. 이 펀드에 가입한다는 건 단순히 투자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산의 일부를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완전히 가둬버리겠다는 일종의 유동성 포기 선언과 같습니다.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시나요? 경제의 주기에서 5년은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서 5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은 시장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장담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금융의 세계에서 현금은 곧 기회이자 생명줄입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싼값에 좋은 자산을 담을 기회가 와도 혹은 갑작스러운 개인의 경제적 위기가 닥쳐도 이 펀드에 들어간 돈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황금 수갑의 무서움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세제 혜택과 정부 보증이라는 황금빛이 감돌지만 손목을 옥죄는 순간 그건 여러분의 자금 운영을 마비시키는 올가미가 됩니다. 5년 뒤에 이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과연 그때 가서 세금 혜택을 받았으니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장기 투자라는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가 미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그 자산의 성장성을 믿고 자발적으로 기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펀드는 다릅니다. 강제된 장기 투자입니다.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여러분의 개인 재무 상황이 절박해져도 여러분은 그저 5년이 지나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유동성을 포기한다는 건 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 현재의 확실한 유동성을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펀드의 설계자들은 여러분이 5년 동안 시장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돈을 묶어두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일 뿐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년 뒤 그 돈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현재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수갑을 찰 가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시겠죠. 하지만 이 올가미를 씌우는 진짜 이유를 알고 나면 아마 이 완판 행진이 달리 보일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경제를 이토록 갈곳 잃은 방황으로 이끌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펀드 완판이 증명하는 우리 경제의 슬픈 현주소와 왜 우리가 이런 상품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비극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정부에 의존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국민성장펀드의 완판 행진은 한국 경제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건 우리 경제에 건강한 투자처 가시가 말랐다는 아주 슬픈 방황의 방증입니다. 갈곳 잃은 유동성이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수익을 찾아 모험하지 못하고 정부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로 도망치고 있다는 뜻이죠.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동안 우리 개인들의 투자 지능은 점점 더 정책적 안전장치에 종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미래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 시장에 매력적인 성장 기업들이 넘쳐나고 평범한 투자자가 기업의 가치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과연 20% 손실 보전에 목을 매는 펀드에 이토록 열광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스스로의 판단력을 기르기보다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일종의 금융보험에 안주하려 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될수록 우리 경제는 자생력을 잃어갑니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기업의 혁신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투입과 세제 혜택이라는 인위적인 숫자들뿐인 세상이 되는 거죠. 펀드 완판 소식에 환호하는 뉴스 이면에는 더 이상 자력으로 생존하기 힘든 개인들의 불안한 초상이 담겨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꽉 막힌 부동산과 불안한 주식시장, 어디로 가도 가시밭길 뿐이니 그나마 정부가 보증하는 이 좁은 길에 몰려드는 건 어쩌면 생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이 과연 끝까지 안전할까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곳에는 반드시 거품이 끼고 그 거품이 꺼지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가장 나중에 들어온 평범한 개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이라는 이름이 붙은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환상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국가도 정부도 그 누구도 여러분의 계좌를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펀드가 완판되었다고 해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유동성이 한 곳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왜 스스로의 운명을 정부의 손에 맡기려 할까요?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펀드 완판에 휩쓸려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그 조급함이 과연 여러분의 투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20% 보전에 기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차가운 머리로 시장을 읽어낼 것인가? 다음 장, 즉 대망의 마지막 결론에서는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야 할 진짜 투자자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투자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을 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단순히 펀드 하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펀드의 완판은 우리 시대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정체된 사고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정부가 던져준 안전장치라는 미끼를 덥석 물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자산을 봉인해버리는 행위.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참호 속에 숨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명한 전략일까요? 우리는 지금 안전이라는 단어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도록 시장이라는 바다 위에서 끊임없이 항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 바다가 무섭다는 이유로 항구를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지어준 방파제 뒤에 닻을 내리고 5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방파제 안은 고요하겠죠. 하지만 그곳에는 성장의 열매도 스스로 파도를 헤쳐나가는 선원의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정부의 20% 보전이라는 심리적 안전지대에 안주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15년 동안 시장의 수많은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명확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리스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는지, 그 리스크가 어디에서 오는지조차 모른 채 군중의 함성에 휩쓸리는 그 무지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이 펀드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펼쳐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투자 공부를 하며 어떤 식견을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네요. 펀드 완판 소식에 마음이 급해져서 가입 버튼을 누르려던 그 손가락을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차갑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상품을 사는 이유가 미래의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마음 편해지고 싶은 현재의 나를 위한 것인가? 정답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정부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분석력이 여러분의 계절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5년 뒤 누군가는 정부의 정책 혜택을 계산하며 시간을 보낼 때 또 다른 누군가는 스스로 쌓아 올린 안목으로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펀드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5년 뒤를 기약할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시장의 맥을 짚는 진짜 투자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요?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유행이 무엇을 쫓든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지 당신의 차가운 머리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함께 고민을 나눠보시죠. 우리는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